생콜로 할까요? 보세요. 전북교육의 미래, 우리 리더십을 다녔다. 제가 이제 전북교육 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리더십을 다녔다 같이 손 공을 잊혀주시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미래! 우리의 리더십을 다녔다! 맞습니까? 네.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있어. 한번 보세요. 아니 촬영 올라오는데 아마 10기 넘으면은 잘 기억이 날까말 것 같은데 내가 81년도에 이제 입학을 다 하니까 그때 이제 봄 충계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과별로 전체 총 체육대회잖아요. 그래서 대광과, 금속과, 그다음에 기계과, 맨 밑에가 금속과예요. 이렇게 네, 전기과. 각 과별로 이제 우리 행렬을 하면서 저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선배들이 쫙 하는데 제가 학교를 참 잘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때 사진을 샀어요. 그때 그 사진이 없어서 찍어가지고 한 장에 뭐 몇백 원씩 팔아가지고 사서 제 앨범에다가 제 1착으로 딱 신고했습니다. 좋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이규 선배님 저기 멋진 기억나십니까? 이것만 보면서 프라이드를 느껴요. 아, 전북을 잘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 제일 우리 후배 몇 기? 38. 우리 38기 보면 어때요? 우리 38기. 38이 아니라 18. 여기 보니까 어때요? 기억이 납니까 우리 학교? 38회가 뭐라? 전체 조경이 나오고 18회예요, 38회. 18회가 34회지.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것도 참 새롭죠. 들어갈 때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 외치면서 우리 행문도 오고 수업이 좀 새록새록 나죠. 자, 오늘 이 기억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무슨 6회라고 6회? 7회.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있을 때. 박사 땄구만. 4명 되고 다 떨어졌어. 저도 잘안 뽑혔다고. 그냥 정부가 침뱉고 끌어서 안 간다 해서 부천에 세방전기라고 조그만 회사, 내동에 있는 회사. 시에서 좀 다니다가 전전자 좀 다니다가 야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박사 땄어. 뒤늦게 조인학 박사. 반도체 나서 35년 다녔고 지금은 이제 TV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했는데 교육도 확실히 박사들 많아 손을 들고 책도 한 4권 정도 썼어요. 오늘 지리산 작은 별, 천왕궁에 올라가면서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야 나도 저 하늘의 별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별이 되겠다 이 다짐을 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시집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60 한갑이니까 인생을 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집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1편은 사랑과 이별, 30대 때 연애시에서 멋지다고 떠졌던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써왔고 2편은 직장생활에서 이제 진급에서 열심히 생존경 내용이라고 삶의 그 도전과 경쟁에 대해서 쓴 거고 3편이 50대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다 이제 50대쯤 됐죠. 열심히 살았는데 학상제 그만두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해는 게 없더라고요. 가슴이 좀 빈 것 같기도 하고 뭐 했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바쁘기만 했고 그래서 삶에 좀 여유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삶의 여유를 찾아서 작년에 60이 딱 되는데 나이 한갑이면 그래도 적당하게 살잖아요.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마지막 구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까. 그래서 마지막 4장을 아름다운 인생편을 써가지고 한 시간 몇 편인데요. 그렇게 보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삶의 예를 찾아서 해가지고 시집을 냈는데 이따가 여러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면서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피기사에 배웠던 경험을 해서 이제 보면 뭐 한양대부터 충남대까지 대학 강의했고 수원 하이테크나 평택 마이스터까지 갔는데 정말 우리 모교를 못 간대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모교 가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죠. 네, 모교 가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기업체들 16개 업체 지금 현재 중간커츠라는 그 삼성반도체 협력사 컨설팅을 있고 특이한 게 일본 그 군사작전연구소 계룡대가 있어요. 계룡대 군사작전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내 인생 버킷리스트라고 인문학 특강, 그 장교 장성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평의 육군단 3스타 있죠. 거기 가서 이제 또 인문학 강의도 좀 해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공문 얘기 좀 꺼낼 건데 모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내 자신이 올바로 쓰지 않으면 공문이가 뭐고 이게 안 되죠. 네,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밥개나 먹을 수 있어야 동문이든 뭐든 쳐다볼 수 있는 얘기가 되지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과 역사.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했으면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 알아보지. 나 뭐 삼성전자 30년 다녔어요 이렇게 해분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저 경험이 아까워가지고 팀도 뭘 할까 하다가 3개월은 해외 가서 쉬었습니다. 뛰고 나서 태국 파타야 가가지고 쉬고 베트남에 한 달, 한달 정도 쉬고 3개월 쉬고 와서 보니까 쉬는 건 좋은데 너무 놀기만 하니까 또 이게 사람이 매기하고 뭔가 사람 일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그걸 느껴서 다시 와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아까 제가 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몰라 그래도 그 경험들을 다시 후배들한테 돌려주는 일을 해야 내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요일에 안 HT 된다고 컨설팅인데 HT 뜻이 뭐냐면 저기 이쪽에 그림 보면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 있죠. 네, 기러기 울음소리를 홍크라고 해요. 홍크. 그렇지. 서로 지치지 말게 이임을 이렇게 받아왔더라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울음소리를 홍크라고 하고 그걸 그걸 투게더에서 붙여가지고 HT 컨설팅이라고 해서 강소기업을 위해서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제 노하우를 몇시- 많이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컨설팅을 촬영하자 했는데 개인으로 하니까 사실 방금 쉽지 몇시 않아요. 끝나는데? 그렇죠. 좋은 뭐 인맥도 많고 학벌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북기본 2.0 신목동을 넘어서 성장 플랫폼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안에 다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다시 리뷰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1시간 정도 동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동문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 두 번째 결속력이 강한 조직의 특징은 뭔지 마지막으로 동문의 변화 발전에 대한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좀 짧은 시간을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에 아까 2위 조편성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세 개 중에 제가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미래 성장이라는 플랫폼 우리 성장 전략 동문이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 의견 좀 써주시면 되고 A조 전할게. 그다음 두 번째 B조는 결국은 발전이 되려면 누군가 관심을 갖고 계속돼서 그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영입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조직은 썩게 돼 있고 그렇죠? 물러나게 돼 있고 굳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 밑에 뭐 신입 저희가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아. 계속 후배들이 들어와야 이 동문이가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동문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주제로 좀 토론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그것을 누가 하느냐 조직은 누가 이끌죠? 사람이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오랫동안 조직하고 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삼성 같은 데는 후계자 육성이라고 있죠. 후계자 육성. 제가 이제 부장에서 임원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 인원의 4% 정도를 뽑아요. 임원 후보. 그 4% 중에서 0.8%가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장 한 3년 차쯤 되면 대충 조직 내에서 임원 특사로 낙점을 찍어요. 그래서 복과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나 성과 관리를 하고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요. 임원들 후보 공교육. 사관학교에 국사관.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리더를 키우려면 발굴부터 육성 발굴부터 시작해서 육성시켜서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동문이도 아마 그런 길을 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조가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토론하고 사실은 계획은 내일 그 전체 토론문까지 하려는데 오늘 또 한잔 하면은 도로공일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토론문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문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A조, 그 다음에 우리 동문인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C조는
미래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차세대 리더들을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의 발전 방향 중에서 성공한 리더나 조직은 소통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요. 저도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골든 서클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관심 갖도록 핵심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질 거냐.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일, 지금같이 이렇게 워크숍 할 때 왜 우리는 워크숍 해야 되는 거야, 질문. 회장님, 우리 왜 워크숍을 하게 됐죠? 왜 해야 되냐고. 네. 우리 발전을 위해. 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왔죠? 먼 데서? 그냥.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예, 역시 훌륭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것이 없이 그냥 오라니까 왔다. 그건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남이 끌려서 온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와 있다. 그걸 의미를 분명히 하라. Why? Why라는 질문. 두 번째는 그 Why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동호회 발전에서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래서 조별 토론에서 워크숍을 해가지고 끝장을 내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선언문을 쓸 거예요. 각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한다니. 그래서 저는 저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 새로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런 질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렇게 질문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신념이 생기는데 저게 없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왜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타인한테 안 나오게. 설명도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동문의 의미가 뭐냐는 주제입니다. 동문. 이게 찾아보니까 동문은 같은 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기 전북교육이랑 우리 3년 동안 같이 공부하셨죠? 동문. 그리고 스승이나 학부에서 같다 이렇게 있는데 다 그런 의미 나는데 그러면 동문의 역할은 뭘까?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봤을까요? 동문의 역할? 대부분이 일본 맞겠죠? 옛날 친구들 만나서 손을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좋아. 공기야 우리는 선배님 아주 일본에 가깝죠. 근데 이것이 정말 동문의 전부인가? 이게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요즘에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왜 칠해놨을까요? 가장 중요한데 동문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잘 되는 아까 동문들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슨 1.2공부 이런 학교들은 왜 잘 될까? 네, 네트워크라는 것이 확실히 있고 그 조직이 장악되어 있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구성되지 않으면 어느 조직이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조직이든 개인조직이든 설명을 드릴 텐데 저런 것이 짱짱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게 돼 있다. 그 다음 오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막걸리 마시고 왔거든요. 먹고 쉬어가자 할 거지. 그런데 제대로 된 동호회나 조직은 사상이 있어요. 사상. 우리가 그냥 오지 않았지. 분명히 있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교가 발전돼야 되겠죠? 또 전북경도 보니까 뭐 장학금도 좀 넣고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 안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한 게 파란색. 4번이 진짜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바꾸기 힘들어 죽었는데 동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내 개인이 갖는 동문의 의미는 뭘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뭔가 좀 어떤 기대도 하고 싶고 힘들 때 좀 손도 내밀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뭐 할 때 좀 응원도 하고 싶고 뭔가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뭔가 이끌어주고 나도 좀 벌면은 거기다가 좀 17번 해서 나의 좀 신분도 올리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 무대가 있냐 이거예요. 질문. 저는 전북경에 온 동문을 솔직히 활동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수원에 있으면서 눈여기로만 봤어요. 동문이 나오라고 몇 마리 왔다 갔다. 근데 3년 전에 이제 왔는데 이거 하는 모양을 잘 보니까 2번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개인의 동문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도 잘 심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고 지부장이고 뭐고 막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행사장 가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이 합니다. 나 자신은 동문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조직의 문제가 커요. 회사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MZ 세대들이 저런 게 없으면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확인하는 곳. 이게 뭐라고? 동문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 이게 바로 동문회. 그것이 없다면은 동문이 아니다. 네. 자, 그래서 결속력이 강한 조직의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조직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호남향후에 촛불혁명을 제일 먼저 끌었잖아요. 촛불혁명. 또 동네 맨날 형님이 그래. 야 가야지. 아 왜 가? 그냥 야 그거 가는 거야. 촛불 들고. 대단한 조직들이에요. 호남향후에. 네. 두 번째 고대동문회. 이거 아시죠? 네, 지들끼리 통한다 이런 게 있어요. 연대는 획득하려잖아요. 돈 많은 여기가 다 기업들이 다 연대 지원해주고 고대는 돈 없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뭘로 해? 막걸리로 뭉치자. 그래서 선배가 후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겨준다. 고대 출신들은 그게 있어요. 단합이 잘 돼요. 네, 그쪽을 확 잡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 문화하고 그 노동 이쪽 시장은 고대가 잘 잡고 있어요. 경영 쪽은 연대가 잡고 있지만 노동 시장 쪽은 고대가 많이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병전은 뭐 말해도 알죠? 빨간 모자 쓰고 탁 알아서 교통정리하고 휴라야 그러고 그냥 야 집합 나이를 떠나서 해병대 기수하면은 다 형님 동생으로 잖아요. 자 이런 조직들이 왜 강해졌을까? 이제. 왜? 네? 네 번째 어디? 그 뭡니까?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캐스를 던지는 게 있어요. 그다음 이들이 장점이 있어요. 위기 때 뭉친다는 위기 때. 호남향후에도 어떻게 했냐? 다 전라 산업시절에 70년대 80년대 전라도에 공장이 없으니까 다 중고등학교 TV 오고 저도 청량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구로공단 소매공장에서 근무했었거든. 다 와가지고 밑바닥에 하니까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서러운 사람끼리 뭉쳐서 얘기하는 것이 호남향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는 거야. 없는 사람끼리. 오케이. 그죠?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한 거 어떻게 돼? 안 보이죠? 야, 씨발, 너 아니고 먹고 사는데. 너 동문이냐? 됐어, 씨. 해병전원이도 많이 약해졌고, 고대정부도 많이 약해졌고. 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뭘까? 사람이 왜 모일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 교주죠?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야. 엄청나지. 대단하죠? 네. 어떻게 사람을 이끌까? 이거 어떻게?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리더분 지부장, 저도 조직장이었는데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나는 내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건가?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내가 이 조직을 그만뒀을 때 내 후계자를 누구를 키울 것인가? 제일 더러운 게 조직에서 그거예요. 내 조직에서 사람이 크지 못하고 다른 조직에서 리더가 상사로 날라왔을 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아까 우리 선배님이 그랬잖아요. 동문이 우리 학교 교장이 아니고 다른 학교 출신이 우리 학교 교장으로 왔을 때 우리 학교에 정체성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말씀 길어지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재를 스스로 키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동문회를 이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거. 이게 힘든 거죠. 자, 얼마나 힘드냐? 아니, 얼마나 지독하냐? 호남향후에 지구상 어디 가도 다 향후로 있대요. 글로벌 네트워크에 호남향후에. 예, 세계 어디 가도. 그리고 요즘 저 선거철이죠? 투표. 응집량 아시죠? 90 몇 프로? 90 몇 프로? 예, 2%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전국교 응집률 몇 프로예요? 10%? 요즘 생각해봐야 됩니다. 100%? 예, 고대동문회 후배 무조건 챙깁니다. 우리 선배님도 후배 무조건 챙겼어요? 옛날에 좀 챙겼어요. 저 가니까 하더라고. 아, 우리 후배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제가 직장 반장으로 근무할 때 사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문화가 또 많이 없어졌어요. 해병전후에 빨간 명찰 딱 보이잖아요. 우리는 해병대 출신이 어디 가도 보이잖아요. 근데 전북기공 출신 보여요?
다 어디 흙속에 들어있는지 잘 안 보여. 찾아보면 세상에. 구미전자, 부산기계공고 그건 보이더라고. 전북기계공고 안 보였어요.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강한 기술력 가진 철옹성 같은 대명사가 됐을까? 아까 좀 설명했잖아요. 호남 향후에 70년대, 60년대 산업화 과정이 올라와서 끈끈이 조직으로 다 뭉쳐서 낯선 타지에서 보면 형님 동생이 다 빌려주고 도와주고 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도용무이냐 막걸리 사주고 항상 선배 후배들이면 당연히 답은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취직 다 시켜준다. 적어도 선배라면 저도 이제 부끄러운 게 있어요. 왜 못 나왔냐? 이 선배라는 놈이 똑똑하고 임원증 딱 있어야 자리 잡고 있어야 아야 전북기계 출신이 됐네. 이 부장 나부려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분들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배가 어느 시점에 구시점을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후배들은 자동적으로 벗어나 그 밑에 줄을 서게 돼 있다. 그게 조직력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분들이 리더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살을 필요가 있다.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가천대 이길연사가 어디 출신이라고? 인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몇십억씩 딱 척결해가지고 일괄을 해결해. 너 걱정하지 마. 취직 자격이 해.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북기계 출신은 아직 거기까지 없죠. 재단을 만들 정도로. 그게 좀 아쉬운 것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꾸로 실제로 우리 현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정통 강자들은 어디 있냐? 영향력 1위가 어디냐면 경기고, 경북고, 대원이고. 대원이가 특수 나와가지고 요즘에 법조계 다 잡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경기고, 경북고는 기업체 경영 쪽에 다 잡고 있어요. 결속력 1위는 어디냐면 경북고, 경남고, 전주고래. 옛날에 전주고 출신들이 고시고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공고동문회가 좀 그러면 강한 이유가 뭘까 좀 찾아보니까 맛있었고 우리가 공고동문회 강한 이유가 현장직에 많대. 현장직에. 그래서 끈끈이가 있었대. 현장직에 나이. 그리고 옛날에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도제식 있잖아요. 이렇게 사수 기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수 없잖아요. 선후배 수평문화예요. 우리가 깨졌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마 10기 언더로는 저거 깨졌을 거예요. 선배? 웃기는 소리지. 거의 10기 정도가 군기 좀 있을까요? 선배라는 거? 15회도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잘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선후기 유대 관계가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 산업군에 나온 분들은 CU 출신이 많아요. 특히 오래된 전통 100년 역사의 공고들은 그 기업 임원 CU 출신들이 많이 기업체 출신. 그러니까 자기 학교들 갖다가 쓰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기끼리 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호남의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호남에는. 그래서 참 호남에 뿌리된 전북기업과 참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산업계에서는 뭐냐면 실무 현장을 쥐고 있는데 요즘에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술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말하는 기계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말고 하드적인 기술에 대해서 크게 목말라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은 어디 갔어? 동남아로 다 넘어갔잖아요. 한국에서 제조업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우대하고 없어요. 저희가 입사할 때는 그래도 여기 조근대 기술, 정밀가공사 이런 단 우대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없다. 이거 시대가 바뀌었다. 기술이 대물림 안 한다 이거지. 공돌이 안 시킨다 이거야. 다 대학 보내려고 그러죠. 그렇죠? 저부터 잘못됐으니까. 저도 기획과 나왔다가 공돌이가 손재주가 없어서 경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자, 이제 실제로 그러면 기계 공고만 보자고 나머지 빼고 기계 공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국립기계공고가 3군데가 있는데 전북기계공고도 거기 하나 끼어지긴 하는데 별로 이름 네트워크가 없더라고요. 자, 부산기계공고
대기업 생산지 관리자 꽉 잡고 있어가지고 동문회 장학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전기공고, 구미전자공고, 전자계열의 임원들 출신 많잖아요. 구미 출신들이 초창기 때 들어오신 분들, 그죠? CEO들이 많아요. LG, 뭐 삼성도 그렇고 많이 깔려 있다. 그다음에 창원기계 명장 출신이다. 경북기계공고는 명장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6명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모여? 10명은 넘지. 안 돼. 10명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전북기계공고를 서치하고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써야 돼요. 아, 10명? 여기 5등, 6등 어디 뒤에 있어 있기는 없어. 왜 없을까 지금 생각을 해봐. 왜 없을까? 왜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수도전기. 저도 청정기 한 대가 수전기를 못 8개 3명 봤는데 있어. 명장. 다들은 또 1등에서 그 어디를 잡고 있냐? 한전을 싹 쓰고 있어요. 전기전 이쪽 계열에 예. 완전히. 싹 나와버릴 또 수도전기 애들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공고 100년 역사가 됐으니까 여기도 가지고 있고요. 지방에는 동아공고, 부산에 있죠. 대구공고. 이런 애들이 이제 지역 전통 강자로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전북기공고는 왜 없냐 이거야. 너 찾아봐 좀 제발 좀. 그래가지고 한참 뒤져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국립공고 빅3 중에 하나는 하나래. 아니긴 아니, 이름은 있긴 있어요. 여상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호남 지역에서. 근데 호남이라는 게 산업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뭐죠? 금호 산업이나 뭐 이런 게 몇 개 있다가 없어져. 그죠? 기계 범용 분야에 정밀기계 가공 이런 범용 분야에 두루두루 펼쳐 있다 이런 얘기. 자, 저 얘기는 뭐냐면 밑바닥은 다 우리가 깔고 있다 이런 거야. 기계 시장에 밑바닥은. 근데 뭐가 없어요? 예. 부심청과 상위 리더가 없다. 포식자가 없다 이런 얘기. 상위 포식자들은 어디 갖고 있다? 전통 역사를 있는 그런 공고들이나 경상도 지역에 그 기업이 많은 그쪽 지역에 있는 공고 출신, 그 다음에 동문회가 빵빵한 그런 동문들이 학교가 다 상위에 포식되어 있다. 전북계는 어디 있냐? 그 밑에서 그냥 쫙 깔려 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또 모집을 하기도 했고 학교 자체가 어쨌든 그런 거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수도공고 에너지 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냥 그쪽만 집중하니까 구미전자공고 마찬가지 전자계열이고. 근데 전북기공고는 여러 회사에 조금씩 있어. 현대, 포스코, 뭐 강양도 있지만 거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거기를 주도권을 못 잡죠. 포스코공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걔들이 계열을 한 축을 잡고 있잖아요. 저희 포스코공고에 많이 가 있지만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이유다. 그 다음 부산기공고 영남권 쪽에 지역을 다 자리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전북기가 발전을 시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호남향후와 연결해서 이 결속력이 초창기 때 좋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전북기 호남 지역이 있어서 초창기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잘 안 되는 것들이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뭐 좀 공부하면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좀 헛소리 떠들고 있는 건가요? 공감 많이 합니다. 아닙니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전국기계공고 이상을 잡으려면 뭐 해야 할까 이렇게 샀더니 어떤 호남하고 전국 제조 쪽에 허리 라인이 있대. 요즘 아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북교 출신들이 임원이나 뭐 CEO나 이 국직에 크지는 못하고 현장 관리자 쪽에 주로주로 이렇게 좀 후진돼 있다 이런 얘기. 예. 그리고 이제 섹션이 없다는 거죠. 어떤 자동차면 자동차, 기계면 어떤 분야에 우리가 특화돼서 집중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두루두루 다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임원 출신들이나 뭐 CEO 출신이 많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구민이 아까 우리 동문회의 발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뭔가 우리만의 칼라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색깔론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기 보이면은 여기 이쪽은 알아주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모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우리 학교의 유상도 문제고 우리 동문회가 또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있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잘 취합할 거냐? 우리만의 그 저거를 퍼져 있는 많은 이제 저 인력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잘 모집해서 이 발전에 끌어갈 거냐? 이런 것들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되는 그 동문들이나 조직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소속감이죠. 소속감. 소속.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 근데 요즘에 이제 지원 학연 혈연들이 옛날 같지 않아진다는 것, 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든 간에 능력 있고 역량이 있어요. 아까 뭐예요? 뭘로 말해준다? 뭘로 말해준다, 회장님? 예, 뭐니 동문회에 돈이 빵빵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내가 솔직히 해서 오늘 창피한 게 뭐냐면 워크숍 한다 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데 가서 강의해야 되나? 첫 번째 그러고 아니 군인조 무슨 한다는데 5만원 10만원 20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한 50만 주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벌써 우리의 유상이 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리더들의 워크숍에 군인지원인데 5만원 10만원 내놓는다는 거 웃기잖아요. 그거 대전북 국립기계공고에서 인당 아닙니까? 인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우리 스스로 그런 것도 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장소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사람이겠어요. 이 관상이나 얼굴 딱 차림을 보면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이네, 품위가 있어 보이네 이런 거도 뭐 없어 보이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동문회의 격 우리가 좀 올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 행사나 이런 것도 제가 전부 여기 수원 지부에 송년회를 저 멤버를 작년 공연 때문에 한 두세 명 일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고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송년회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애국가하고 뭐 재창하고 뭐 순서대로 발표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제 5만 원도 이렇게 받고 오니까 이 진부장님 학교 대단한데 왜? 뭐 격식 제대로 차려가지고 다 하고 뭐 챙겨주고 막 이렇게 제대로 발표하고 결과 보고까지 쫙 하는데요. 저 그 소리 듣고서 얼마나 프라이드 느꼈냐면 내가 그런데 다니는 학교야. 격이라는 게 그냥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아무데나 대충 멍석 깔아놓고 앉아라 이게 아니고 모든 조직에서는 그게 딱 좋은 조직 갈수록 그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장소를 섭외하고 상석과 하석, 자리 배척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자리는 누가 만드냐?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취향 중심인데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조직이 좀 바뀌고 모임이 바뀐 사람들이 끼리끼리 좋아하는 끼리 모이는 모임이 많아요. 이 공통적 동문회 퉁치는 것보다 뭐 골프 모임, 그죠? 골프 좋아하시니까 골프 모임, 뭐 등산 모임, 또 무슨 아카데미 모임, 무슨 재무 모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첫 번째 멤버십이 있는 아는 사람끼리만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산 10억 이상 그 멤버들끼리만 정보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긴다. 그게 동문이도 이런 거야. 야, 너랑 나랑 동문이라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거 학교 다닐 때 얘기고 지금은 동문이 아니야. 격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거야. 생각의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엔드식으로 가는 멤버십의 모임들이 요즘에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문회도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거나 따로 모임을 별도로 우리도 모르게 동문이 아닌 비동문의 형태의 모임으로 자기들끼리 어딘가 모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팬덤. 그죠? 인기 좋고 BTS 이런 것들은 팬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문의 영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문의 그 큰 사람들, 큰 나무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팬덤.
그래야지 누가 온다 그러면 아 보러 오잖아 이렇게. 라고 하고요. 우리 신동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리더들이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인맥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제 선후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선배면 뭐 어쩌라고. 뭐 네가 나한테 줄 거 있어? 제가 조직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부장 3년 차에 이제 위에서 임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내가 산으로 갔는데 애들은 알죠. 조직원들은. 아, 우리 부장이 고과를 못 맞았구나. 그러면 자기 사수가 고과를 못 맞는데 제 밑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죠. 계속 고과를 C를 까르는 거예요. 노말로 이렇게. 상이 와도 상을 딴 데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임원이 안 되면 사족이니까. 근데 밑에 애들은 자기 부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따라오고 싶겠어요? 안 따르죠. 제가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 조직을 넘겨줬죠. 다른 차장한테 넘겨주고 담당 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힘을 키우지 않는 리더, 그 다음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벌릴까요? 안 와. 그죠? 야, 최부식 제가 무슨 리더야. 합장이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무슨 기업 CEO가 이번에 뭐 우리 전체 사무총장이라는데 한번 가야지 않냐? 다르잖아요, 레벨.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의리보다 의리에서 정부가 신리로 바뀌었다. 네. 아까 우리 이기 선배님이 뭐 조직이 짱해지고 이랬다는데 아마 그때도 저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질문, 우리 동문회 모임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추운데 여기까지 기름 떼고 와가지고 휘발유 지금 1,900원씩인데 딱 하면 돈 안 나오잖아요. 왔는데 뭐 5만 원 준다고 하는데 야 미쳤냐 씨 길값도 안 나오는데. 야 이제 바뀌었다 인식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신입 영입을 하려면 또 그들이 동문회를 이끌어가려면 실리 추구 정보, 우리 동문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떡밥이 있어야 돼요. 미끼를 물려면 떡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요? 예, 그런 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이제 기수, 수직, 뭐 몇 기도 중요하지만 수평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전북기계공고는 선후배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 기수가 이렇게 엄격하게 막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엄청하지. 그래도 다른 기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건 잘 됐어요. 수평적으로. 우리 최고의 메리트.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있죠 여기 모임도 이제는 어디서 해야 돼? 이렇게 얄궂은 데서 하면 안 되고 스페셜한 데서 해야 된다. 멍석가루 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스페셜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상에 이렇게 계정들이 많은데 밴드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정보를 주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원을 하나 더 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죠. 특히 이런 거대 조직들 동문회가 동문회 자체만 추구한가? 이제는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현재가 한 10년 넘게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뭔가 환원하고 기여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 봉사 조직도 하나의 좀 저기가 필요하지. 자,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 우리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서 아까 잘된 과거 조직, 호남장호회, 고대동문회, 해병전회, 그들 조직들이 이 기반이 뭐냐면 내가 태어난 거 학교 출신, 동력은 의리의청, 특징은 한 번 가해보면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었다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태어난 거 학교 이거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이런 것이 관심 있다.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에 좀 애들은 관심 있다.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뭐예요? 성장, 수익, 돈 버는 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누가 이런 거 한다라, 아, 그 선배 좋더라. 이런 거 알려주는 데를 좋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면 그 조직이 또 딴 데 옮겨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동원회에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이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동원이 또 새로운 조직원이 구성되고 동원이 이끌어갈 텐데 새로운 조직 구성원 리더가 되실 분들은 이런 문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의 동문회는 권위적 서열 중심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취미 관심 중심이죠. 네. 그래서 동문회 사람들 관심사 있는 거를 동문회 속에서 어떻게 묶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골프데이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수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골프데이도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 흥행이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조금 더 이벤트를 다른 각도로 골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맥 쌓기나 세력 형성, 이게 좋죠. 아까 뭐 우리 다양한 직군들이 있을 텐데 뭐 경영계도 있고 산업계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 전통에 있는 선배들이나 또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맥 분석, 우리 전북경 출신들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계층 네트워크를 좀 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쉬울 때 자문을 하고 도움 받고 그럴 수 있게. 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동문회가 계속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갈라는데 모든 조직이 꿈과 비전이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소속해서 왜냐하면 1, 2년은 어떻게 소속돼서 뭐 동문회를 갈 수 있는데 10년, 20년 계속 가려면 뭔가 거기에 희망이 꿈이 있어야 그걸 놓지 않고 TV도 계속 내가면서 이게 드는데 뭐 한두 번 들어보니까 맨날 그나물이고 맨날 먹고 놀고 그냥 그런데 야 또 가야 돼? 아니겠다. 그래서 꿈과 비전인데 첫 번째 어차피 저희는 이제 마스터하고 보니까 기술 엔지니어, 기술 장악력, 그래서 비즈니스 이런 쪽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지 물론 이제 학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전기는 전력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서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중공업 분야는 부산기계공업 이게 많이 자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 반도체 분야는 구비전자공업, 철강 분야는 포스코 이렇게 지금 섹션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북기계공고는 과연 어떻게 섹션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고 또 서로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뭉쳐지는 것도 있어요. 저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학교일 때 저는 이제 기획과였는데 우리 과끼리 싸웠잖아. 배관과 뭐냐 우리 깡다고 이기냐 금수과 이기냐 뭐 저기가 이기냐 막 이렇게 학교 내에서도 같은 계열이면 다 통하는데 아마 이게 좀 우리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같이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적어서 이제 지부장이나 동문회 임원들 그리고 내가 회장을 나가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리더가 되면 안 되고 회장이 나가려면 적어도 자기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돼. 내가 회장이 돼서 나는 우리 동문을 이렇게 바꿔놓겠다. 내가 회장이 되면 이렇게 조직을 바꾸겠다.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게 회장의 역할이고 밑에 참모들은 어떤 역할이냐 그 비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회장 뭉개고 회장이 비전 제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실행을 밑에서 제대로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동문회가 재밌게 지구를 재밌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서포트 해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봉사와 책임 마지막으로 변화와 실행인데 아마 10가지 항목을 여기 계신 분들 책정을 해서 40점 이상 넘으실 분 계실까요? 나는 40점 넘겠다. 계십니까? 아마 25점에서 20점 언더 이제 왔다 갔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임채원 회장님이 올해 1년 내년
2년 차면 끝나요? 올해 끝나요? 그러면 벌써 이제 후계자 선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잘 키우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유망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장님들 자기 지구의 그 후배, 차세대 지구 후배들 잘 키우고 계신가요? 예, 후보군은 이거 있습니까? 후보군은 한 사람만 키우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제가 기업 강의하면서 그 리더대 변화 혁신을 CEO부터 임원들을 강의할 때 가장 이걸 써놓는데 첫 번째 이 존재이유예요. 존재이유.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존재이유. 자, 기업의 존재는 CEO죠. 그 처음에 기업 창업주잖아요.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끌고 왔다는 혼이 있잖아요. 그게 담겨져 있어야지 기업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임원들은 뭐냐? 관리자잖아요. 관리자의 존재이고, 거기는 관리자의 역할이 남겨 있다. 그 다음에 밑에 팀원들. 자, 우리 이제 동무원을 따지면 총동무원, 총동무원에 동무원 회장님의 역할이 있을 거고, 각 지부장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동무원 회원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어디 동문회가 갔더니 거기는 그 동문 회원들의 역할을 참 이런 거 윤리교육도 시키더라고. 야, 역시 짜임새 있는 거.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 동문 해가지고 니도 꽂고 뭐 네가 내가 이게 아니고 동문 자체도 동문의 존재 이유 와가지고 학교에서 뭐 설명 좀 해주고 이렇게 어필하시라고 이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미 설명이 되고 자발적으로 와서 여기 총동문이 한다 그러면 뭐 장학회든 골프장이든 무슨 협회들이 와가지고 서로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이런 거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든 작든 리더는 자기 주변을 이렇게 정화시키는데 작은 컵가루가 그 물을 하나를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리더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될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를 왜 잘 뽑아야 되는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뽑게 되면 물을 흐리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저기 당근처럼 리더가 아닌 사람이 리더라는 척가가 들어갔다가 금방 자기 포기하거나 계란처럼 리더라고 딱 나섰는데 조직식에 묻혀가지고 리더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조직에 끌려가면서 우왕좌왕 이렇게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전체를 생명을 풀면서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동문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또는 지부장들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지 어떤 분들을 우리가 리더로 후보자로 키우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하면서 항상 그 변화 혁신 관점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항상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결국은 리더는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교학상자. 무슨 얘기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전체 성장이 나간다는 거죠. 이제 수원 하이테크 평택 마이스쿨에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북기공 가서도 이런 강의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제가 강의할 거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할 시간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질문을 좀 내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성장할까? 이런 것을 저도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찾아본 게 있는데 탈벤세라는 그 하버드대 그 긍정심리학자 교수가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갖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 NPS라고 해요. NPS. 자, 무슨 M, meaning.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나는 왜 이 자리에 와서 있는가? 나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합니다. 의미. 두 번째는 그거를 하기로 했으면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어찌 동물장이라고 했는데 바쁜데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고 동물장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 난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 동물도 같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얼굴에 즐거운 표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모임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기쁘게 행하게 되면 계속 즐겁게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도 모르게 강점이 생깁니다. 강점. 무슨 얘기냐? 성장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돌아간다면 강점까지 계속 돌아간다면 나중에 가운데 핵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밸류 포인트, 가치라고.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쩐이 된다. NPS.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아까 그 과제를 어떻게 뽑게 됐냐면 요거에 도입해서 의미. 자, 우리 전국기계 동창의 의미, 미래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 질문 제가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즐겁게 하신가? 이거는 우리 동물의 가치. 어떻게 우리 동물의 즐겁게 계속 여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거를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후보군을 잘 발굴하고 좋은 리더들을 계속 육성해야 대를 위해서 성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후보군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질문 3개를 오늘 여러분 개인적 토론으로 제가 주제를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저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국립전북기공보다 공문회 활동 3년 되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국립전북기공 자격증을 가지시고 전북기공부에서 강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강사료가요 1시간에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사전했는데 물어봤어요. 강사료 3만 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무료로 복귀가 무료로 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별로 A조는 요거 자료를 드릴 겁니다. 성장 관련된 거. 두 가지 질문이에요. 동물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동물을 어떻게 해야지 지속 발전 가능한가? 그다음에 B조는 관심인데 동물의 유산과 가치 향상에서 동물의 지구, 동물들 간에 성장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고 학교와 동물의 발전 방향은 뭔가? 여기에 보면 이걸 써놨어요. 제가 그냥 막연한 발전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주고 우리가 어떤 이익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사람이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C조는 육성, 미래 인재 양성, 평동물의 지구 이런데 차세대 리더들, 임원, 그다음에 신규 회원들 가입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네, 그다음에 임원진 후보군 선정 및 그 선정된 사람들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대로 각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하고 조의 서기를 일단 찍으셔가지고 각자 의견을 쓰신 다음에 취합해서 주시면은 정리해서 최종 발표하고 오늘 최종 선언문으로 오늘 워크샵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면 담당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